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 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 잘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투자자인 분들은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이 얘기만 꺼내도 주변 투자자분들 사이에선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에이 또 규제냐? 문정부 시즌2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아직 명확히 제시된 건 없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까? 기존의 진보 정부를 겪어본 저로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된 거 무작정 비판만 하고 있을 순 없죠. 투자자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과 대응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과 2025년에 했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비교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일 때 내놨던 공약과 최근 각종 인터뷰 등에서 말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2025년 현재 기조를 비교해서 부동산 정책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전략까지 모두 담아봤습니다.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살아남아 봅시다. 후덜덜덜. 이 표는 22년 대선 당시와 25년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말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택 공급부터 봅시다.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311만 호 공급하겠다 라고 제시했는데요. 근데 2025년에는 5년간 250만 호로 공급 수량을 줄였습니다. 현실화를 위해서 250만 호 공급으로 줄인 것 같은데 이것도 현실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최초로 50만 호 공급을 초과한 54.6만 호 공급을 발표했지만 기타 정부에서는 50만 호 이상을 공급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5년 4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해당 공약 중에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매년 50만 호의 공급을 언급한 것인데요. 기존 진보정부와 대비 재개발 재건축을 언급한 것도 놀라웠지만 3기 신도시 중 아직 시작도 못한 곳도 많은데 4기 신도시를 하겠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땐 공급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편 기준 금리는 5월에 0.25% 인하를 통해 2.5%가 되었고 현재 경제 성장률 저하 관련 추가 금리 인하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집값은 상승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입니다. 2022년엔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이야기를 놀랍게도 했었고요. 2025년엔 1기 신도시 정비까지 언급을 하기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실행 의지를 보여준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비사업이라는 건 민간에서 진행 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국가가 작정하고 직접 하겠다고 하면 시장에선 이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진짜 되겠네? 라고 하여 투자 수요들까지 들썩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이건 역시 부동산을 들썩일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확실한 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지위 분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꼭 된다고에 걸겠습니다. 하지만 신문 내용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공약이었던 재건축, 재개발하면 떠오르는 단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뭔가 불안하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규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피한 전략도 있지 않았나 추정해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이야기. 2022년엔 국토부 유세를 언급했는데요. 그날 이후 전국 커뮤니티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진짜 다 팔아야 되냐? 보유세 폭탄 오나?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2025년엔 세금으로 억누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국토부 유세를 철회해버렸는데요. 오, 갑자기 마음이 좀 풀리나요? 근데 전 왜 더 답답하죠? 정치인 말 100% 믿는 사람 있나요? 이전에도 손바닥 뒤집었던 이 발언 혹시 아시나요? 세금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정말 안 하는 줄 알더라. 저는 왜 이 말이 귀에서 메아리처럼 맴돌까요? 사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변할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정말 한다면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에 대한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주택입니다. 2022년엔 그냥 공공임대 왕창 짓겠다. 이러던 공약이 2025년엔 달라졌습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공공기숙사. 디자인도 들어갔고 대상도 좁혔어요. 정책에 디테일이 생긴 거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큰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면 수익과는 크게 연결이 안 되니까요. 이런 건 바로 패스. 자, 이번엔 교통 인프라입니다. 기존 GTX AB 신호선에서 DEF까지 나온다. 근데 A도 아직 완공이 덜 되었는데 이 F는 언제 될까요? 2035년? 2040년?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 실거주 규제입니다.
22년에는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자에겐 제약이었죠. 그런데 25년엔 민간 분양 실거주 의무를 일부 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완화입니다. 분양시장의 유연성을 주려는 움직임인데요. 완화긴 한데 살짝 눈치 보면서 푸는 느낌? 이랄까. 투자자 입장에선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규제를 푼다라는 건 단기 투자 가능성이잖아요.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보이고요. 7번째,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22년에는 유지 또는 일부 강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폐지 언급은 없지만 언론 해석상 폐지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명확한 표명은 없지만 흐름 자체는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신규 분양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완화는 말보다 행동으로 온다는 증거예요. 8번째, 부동산 프레임입니다. 2022년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데요. 지가 전세 안 빠져서 밤잠을 설쳐는 봤을래나? 어쨌든 본론으로 가서 2025년에는 집값은 적정하게 올라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적정하게. 규제를 해서 적정하게 올리겠단 말일까요? 아니면 공급을 알맞게 하여 적정하게 오르게 하겠다는 걸까요? 적정하게는 누가 정하죠? 국가가 적정하게 올려준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시장 경제는 아닌 듯합니다. 그건 문정부 때와 같은 규제고 또 통제입니다. 사실 우린 정부의 규제로 움직이는 부동산보다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동산을 더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고 무한 경쟁이 가능하니깐요. 어쨌든 공급을 충분히 해서 가격은 적정하게 올려주겠다라고 하니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만 잘 내라 이 말은 어쩌면 우클릭의 느낌이 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 보이는 정책에서는 우클릭인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본능이 느껴지는 것은 그냥 저 혼자만의 노파심일 뿐일까요? 진보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보단 관리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은 움직이고 부동산은 돈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의 진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린 이전의 진보 정부의 패턴을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가 해야 할 건 이재명 정부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섰지만 비판만 하고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진보 보수 진영이 아니라 시장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잠깐만요. 아싸리판TV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의 부동산 지표와 미분양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매월 변화되는 각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어 내용 챙겨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분들 부자 되실 겁니다. 부탁합니다.